자,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그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22,000원 빠져나가고, 자, 차변에는 자, 지금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건 예수금이라고 적어뒀던 거죠. 그 예수금 납부하는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을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10월 15일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번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고, 자, 차변에 돈 이체한 게 우리가 지점 확장 위해서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걸었죠. 그럼 우리가 우리 건물 빌리기 위해서 돈을 건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임차 보증금에는 거래처를 꼭 써주자라고 했어요. 자,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꼭 거래처를 임차 보증금에도 써주시고. 자, 다음 10월 16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일단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들어온 거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돈이 2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쓰고, 자, 대변에 원인을 써야 되는데 모르는 때 이때 우리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 10월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보통예금 들어왔는데 원인 몰라서 적어뒀던 이 가수금이 외상매출금하고 계약금 받은 거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이라고 이제 원인을 밝혔죠. 그럼 가수금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가수금 200만 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이제 원인 안동 상사 거고 계약금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다 안동 상사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도 분계가 끝났고, 자, 10월 18일 날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 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으면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문제는 미스가 난 게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서 카드 긁으면 외상매입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고려를 좀 안 한 조금 미스난 문제인데, 그냥 미지급금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이다, 삼성카드 1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다음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우린 대변에는 복사기 샀으니까 돈 줘야 되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업무용이지 팔려고 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미지급금이 될 거고, 그럼 차변에는 우리는 업무에 사용할 복사기, 에어컨,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우리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는 다음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그럼 현금으로 35만 원을 납부했고, 취득세는 말 그대로 뭔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우린 얘는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를 해주는 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다음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400만 원을 이체하고, 자, 우리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계정 과목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자, 다음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돈 지급한 게 잘 보이니까 그걸 먼저 보면, 대변에 3천만 원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을 했죠.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에서 돈 나갈 거다.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쓸 거고, 또 중개수수료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50만 원, 60만 원. 그럼 110만 원은 현금으로 돈이 나가겠죠. 그럼 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 그리고 얘가 국민은행 거고 3천만 원, 그리고 110만 원은 우리는 현금으로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돈 생각해 보면 지금 3천만 원은 매장 신축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토지라고 처리할 거고, 자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이것도 취득 시 부대 비용이죠. 취득 시점 이전에. 그럼 이 돈들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3,110만 원이다 라고 해서 토지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여기까지만.
입력 되셨나요? 지원씨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10월 23일 날 자,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엄청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말이 없어도 알아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조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조회하는 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외상 매출금이 대손을 당했죠. 그럼 이제 대손 당한 외상 계정 과목을 당연히 먼저 파악을 하고, 자, 그럼 우리는 전체 메뉴로 가서 자, 다른 장부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장부 하나로 최대한 줄일 거예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여기로 갈게요. 자, 장부 중에 여기에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이 장부가 있죠. 자, 이건 시산표라는 장부인데 시산표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게 전부 다 바로바로 반영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데, 이 시산표라는 장부는 합계 시산표가 있고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합계 시산표는 차변 대변에 썼던 금액이 계정 과목 기준으로 전부 다 적혀 있는 거고, 잔액 시산표는 그 계정 과목의 잔액만 보여주는 건데, 합계 잔액 시산표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에 들어오는 목적은 잔액을 보기 위해서 잔액 시산표가 분리되어 있다면 잔액 시산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오늘 날짜 10월 23일을 치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외상 매출금을 찾고, 외상 매출금이 대손당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찾으셨나요? 그럼 외상 매출금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 건데, 자, 이 장부를 이제 저와 같이 종종 들어올 건데, 장부에서 보는 쪽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잔액만 볼 거예요. 잔액만. 합계는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합계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예요. 우리는 잔액이 얼마인지 보러 오는 건데, 지금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봤더니 50만 원이 있죠. 자기 짝짓 것만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인지 확인하라는 이유가, 외상 매출금에 대손 당했으면 외상 매출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 그 잔액이 50만 원이 있죠. 그럼 이 50만 원을 먼저 끌어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분계를 하면, 자,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먼저 지울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우리는 대변에 써서 나약 상사 거 200만 원을 지우고, 다음 차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쓸 건데, 자,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꼭 써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하실 때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먼저 쓰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 바로 아래 다음 번호가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니까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이 나는 150만 원은 얘는 이제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 비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하나만 바로 분계하고 좀 컴퓨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바로 10월 학계장사표 닫고 10월 23일 날
자, 이거 바로 그냥 분개해 보자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럼 10월 23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나약 상사 200만 원이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썼을 때 외상 매출금의 다음 번호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의 다음 번호인 109번을 선택해서 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다 15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분개 입력하셨나요? 입력되셨죠? 이미 진시되셨죠? 너무 열심히 보고 계셔서 아직 뭐가 안 됐나 해서. 자, 그럼 전체 메뉴에서 다시 합계 자리 시산표 가서 열려 있었던 분은 뭐 다시 날짜를 10월 23일로 치시면, 자,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없어졌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방금 장부에 입력하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써도 바로 반영되는 장부가 시산표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대변에 잔액이 있는 애가 있고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게 있죠. 이 잔액이 있는 쪽이 장부에 자기가 쓰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흔히 말할 때 자산은 일반적으로 차변이잖아. 그래서 차변 계정이라 그러는데, 차변 계정은 무조건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인데 대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도 유동성 배열의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이 장부에 여러분이 또 들어올 일이 어떤 거냐면, 제가 그때 장부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이 있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거고, 또 우리 자본은 자본금 아래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뭐 기타 포괄손익 누객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는 건 장부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도 이렇게 모아둘 수도 있지만 안 모아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본 계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란 글자가 없으면 장부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쓴 적이 있으면 학교 때문에 글자라도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아예 없으면 여기에 흔적조차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처음 쓸 때는 얘가 불편하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누르면 컨트롤 F에서 찾기가 돼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면 퇴직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바로 날아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번에 단기 대여금도 못 받게 되었네요. 그럼 500만 원 못 받게 되었는데, 자, 그럼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무 말 없어도 무조건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10월 24일 날, 그리고 단기 대여금을 찾았네요.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란 글자가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적이 올해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부는 이 합계시산표라는 건 무조건 1월 1일부터 오늘 지금 내가 입력한 날짜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에는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못 받게 된 단기 대여금은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그리고 부실 상사 500만 원을 지워주고, 근데 이것도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는지 헷갈리시면 단기 대여금 보면 잔액이 차변에 있죠. 대변에 없잖아. 둘 중 한 군데만 있지 양쪽에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차변에 있는 거 지금 못 받았으니까 지우기 위해 대변 간다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외상매출금 대손할 때도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잔액이 있죠. 그래서 못 받게 된 만큼 대변에 써서 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위치가 생각 안 나면 여기 지금 차변에 얘 자리에 못 받는 만큼 대변에 써서 지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없으니까 비용 처리할 건데 얘는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10월 25일 창고형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번엔 25만원 현금 받았다고 하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25만원 받았다. 자, 그리고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가 뭔가를 빌려주고 돈 받으면 임대료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25만원이다. 자, 다음 10월 26일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하였다. 그럼 상품을 판 게 아니죠. 팔면 이익을 붙여서 우리는 원가가 100만원인데 시가가 130만원이라는 건 팔았다면 130만원에 팔았을 건데 우리는 상품을 기부했으니까 우리는 판 게 아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상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원가를 지워야 되게. 장부에 원가가 적혀있지 장부에 시가가 적혀있지 않죠. 내가 사온 금액이 적혀있을 거니까. 그래서 기부를 하면 상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상품 그리고 100만원이다라고 원가를 쓰는데, 자, 이렇게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게 되면 이건 지금 판 게 아니잖아. 그래서 판 거 아니다,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될 거다. 지금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으로 재고자산이 대체되었다라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엽 8번을 꼭 써줘야 돼요.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12만원을 이체한 거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12만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이자는 우리가 이자를 주면 우리는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번에 이자 준 거잖아. 그래서 이자 비용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차입금이 돈 빌린 거니까 당연히 이자 쳐야지. 그래서 이자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차입금이 돈 빌린 거잖아. 그죠? 자, 다음 10월 28일 안동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다. 자, 그럼 총 얼마 들어왔죠? 525만 원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대변에 그럼 돈 들어온 이유가 과거에 돈 빌려줄 때에 대변에 돈 빌려주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 500만 원 적었던 거 지워줘야지. 이제 받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안동 상사 거다. 금액 500만 원 예 지워주고 나머지 25만 원은 이번엔 우리가 이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다음 10월 29일 안동 상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에서 원천징수 세액 46,200원을 차감한 25만 3,8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뭐 들어온 건 25만 3,8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돈 들어온 이유가 이자를 받은 거잖아. 대여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되고 근데 이 이자는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이 나는 이 46,200원. 얘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자산 처리하라고 적혀 있을 거다. 얘는 내가 미리 낸 세금이다라는 선납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자, 우리 기부한 거 쓰실 때에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저격 8번 꼭 써줘야 되는 거.
입력 다 되셨죠? 우리 여기까지 보면 자, 이 교재 가지고 전표 연습은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자, 이제는 우리 내일 수업을 위한 준비를 좀 할게요.